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선물 시장의 컨텐고 베고데이션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컨텐고 베고데이션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가령 지금 원유, WTI 기준으로의 원유가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에 받는 게 있고, 내가 이제 WTI 원유 선물을 매수를 하면 실물로 원유를 이번 달에 받는 게 있습니다. 이번 달 만기가 있고 1년 후에 내년 5월 달 만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이번 달에 만기가 되는 WTI 선물은 1배럴에 64불입니다. 64불인데 1년 후에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WTI 1배럴을 내가 선물로 사면 이거는 가격이 60불이에요. 지금 바로 받는 거는 64불이고 1년 후에 받는 거는 60불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백워데이션. 이게 그래서 선물의 만기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걸 백워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WTI 유가가 30불일 때는 지금 이번 달에 받는 거는 30불인데 선물 가격이 1년 후에 내가 WTI 1배럴을 받겠다 그러면 이거는 40불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컨텐고라고 불렀습니다. 만기가 멀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 앞으로 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산업용 금속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철강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구리든 철이든 아연이든 알루미늄이든 이렇게 산업용 금속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이런 실물 자산을 갖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럼 나는 커머디티 어떻게 투자를 하지? 커머디티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현물을 사는 거예요. 현물을 사는데 현물 사는 거는 만만치 않겠죠. 이거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 빼고 보면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그 커머디티를 갖고 있는 또는 이걸 이제 광산을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 극히 몇 개 기업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로 외국 기업들입니다. 외국 기업들이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쪽 커머디티 관련된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선물을 거래를 할 때 컨텐고 상황이다, 백워데이션 상황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컨텐고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할게요. 이런 경우에 내가 선물로 WTI 원유에 투자를 한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나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WTI 원유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또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컨텐고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당일날 거래되는 현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물 유가가, WTI 유가가 가령 30불이라고 하죠. 30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만기가 되는 선물 가격이 40불. 2달 후에 선물 가격은 50불. 이렇게. 요거는 현물이고 나는 요거는 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름통을 마당에 쌓아둘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 못하고 요거 40불, 50불, 요거 40불짜리를 샀다고 치죠. 샀습니다. 근데 유가가 내 예상과는 달리 한 달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현물 가격 계속 30불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만기가 한 달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현물 가격하고 같아지거든요. 나 요거 샀는데, 요거 40불에 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처음에는 한 달짜리 만기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현물이 됩니다. 현물 가격 변화가 없었다고 친다면 40불짜리가 30불로 떨어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내려오겠죠? 40불, 50불짜리 40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만기가 지나고 나면 또 선물을 이걸로 갈아타요. 그러면 나 여기서 이미 한 달 동안에 10불을 잃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0불짜리를 삽니다. 한 달 후에 만기가 들어오는 선물 40불짜리를 사요.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가격이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또 30불로 떨어집니다. 나는 또 10불 손실을 입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콘텐고 상황이면 내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게 되면 근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갔다고 치죠. 지금 현물 가격이 30불, 한 달 후에 만기가 들어오는 선물 40, 두 달 후에 만기가 들어오는 선물 50 이렇게 됐다고 치죠. 한 달 동안에 가격이 올라서 현물 가격이 40불 됐다고 치겠습니다. 나 그거 40불에 샀잖아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40불 되거든요, 그냥. 선물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현물 가격은 10불이 올랐는데 나는 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고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격 안에 선물 내가 선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게 이미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컨텐고 상황에서는 선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러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래도 원유가 올라가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선물로 투자하는 것보다 현물은 어렵다 치고 그러면 이제 원유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WTI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물 가격이 65, 뭐 한 달 후에 선물 가격이 64, 1년 후에 선물 가격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백오데이션이라고 해요.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럼 되겠죠. 나는 유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64불짜리 선물을 사게 됩니다. 원유 가격이 한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 달 후에 64가 65 되고 하겠죠. 그래서 백오데이션 상황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선물 투자를 하면 유가의 변화가 없어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왜 백오데이션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백오데이션이겠냐. 왜 컨텐고이겠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텐고 백오데이션을 만드는 요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이론에서 이 아비트레이지 프리 차익 거래가 없는 그런 거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내가 현물을 살 수 있어요. WTI 한 배럴 그 기름통을 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제 보관을 해요. 한 1배럴이 아니고 뭐 내가 창고를 사가지고 또는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창고를 사서 원유를 저장하고 창고를 빌리고 내가 돈을 빌려와서 원유를 사서 저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자 비용 들겠죠. 그 다음에 보관 비용 들 겁니다. 내가 현물을 사서 보관하려고 그러면 보관 비용 들고 이자 비용 들어요. 근데 그냥 선물로 사면 그냥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약서 사인만 하면 선물 거래는 할 수 있고 뭐 시간이 뭐 가령 1년짜리 선물 계약을 했다면 1년 후에 내한테 이 기름통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후에 필요로 하는 기름을 지금 현물로 사게 되면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도 들어가죠. 그 기름 지금 사가지고 보관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균형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비싸야 돼요. 이게 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관 비용, 이자 비용 다 감안해도 뭐 대충 비슷하겠네. 이거 하자라고 해서 이 보관 비용, 이자 비용을 내가 선물 거래하면 보관 비용, 이자 비용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그 선물 가격 안에 보관 비용, 이자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물 가격이 30이면 선물 가격은 40, 50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여기 보관 비용하고 이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컨텐고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그죠? 금리가 거의 제로다 보니까 뭐 이자 비용은 별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고 보관 비용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이게 컨텐고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 컨텐고가 이렇게 약화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보관 비용은 또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관 비용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원유를 생산하는 그 생산업자예요. 생산자입니다. 당장 한 달 만에, 한 달 후에 이 원유를 저기로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갖다 주긴 힘든데 1년 후에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서서히 준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관 비용이 꼭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보관 비용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고가 그렇게 심하게 일반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 보관 비용하고 이자 비용하고 이걸 감안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컨텐고인데 왜 이게 WTI 유가는 현물 가격이 65, 1개월 후가 64, 12개월 후가 60 이렇게 나오느냐. 시장의 기대가 유가가 과거 추이를 쭉 보니까 60불 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겠네. 그래서 생산업자들이 60불 정도면 1년에, 내한테 1년의 시간을 주고 60불 정도면 내가 충분히 돈을 남기고, 배달해 드릴게요. 딜리버리 해 드릴게요. 60불이면 우리는 만족해요. 라고 해서 1년의 시간 후에 1년짜리 만기는 60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가격도 만기가 긴 원월물의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보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온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물 자산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현물을 살 수는 없지. 선물을 사자. 그러면 이걸 사게 됩니다. 한 달 만기, 한 달 후에 만기, 두 달 후에 만기를 사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업자는 아니 60불이면 내가 충분히 1년 후에는 생산해서 배달해 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60불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월물, 그 만기가 좀 선물 만기가 짧은 걸 근월물이라고 하는데, 근월물의 가격은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의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근월물 가격이 올라가고, 원월물은 생산업자들이 60불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오데이션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컨텐고일 때보다는 선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 더 남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커머디티 전반을 보게 되면, 이 백오데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품목이 있습니다. 곡물. 가령 옥수수 선물 가격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옥수수는 원유는 배럴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옥수수는 부쉘 단위로 하는데 이 부쉘이라고 하는 게 그 곡식을 담는 이런 푸대 있지 않습니까? 이 푸대 안에 옥수수를 가득 담으면 한 36리터 정도가 나온대요. 이걸 1부쉘이라고 하는데 이 1부쉘의 옥수수 선물 가격이 1년 만기가 1년이나 되는 1년 후에 내가 그 1부쉘의 옥수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6불입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받겠다고 하면은 이게 7불 50센트나 돼요. 극심한 백오데이션이 생기죠. 극심한 백오데이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서 근월물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월물 쪽에서는 좀 있으면 수확하는데 지구에 보면 북반구에서 수확하고 남반구에서 수확하고 수확이 1년에 2번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이 있으면 내가 충분하게 쌀 때 옥수수를 내가 사서 배달해 드릴게요. 6불에. 근데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온다는데 이렇게 해서 극심한 백오데이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이게 아닌 금 같은 거. 금은 지금 현재 가격이나 한 달 후의 선물 가격이나 1년 후의 선물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컨텐고도 없고 백오데이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업자가 생산을 막 조절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산업용 금속의 경우에도 구리 이런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하셔야죠. 백오데이션이니까 내가 선물에 투자하면 유리하겠네 라는 것도 있지만 곡물은 1년에 두 번이나 그 수확을 합니다. 북반부, 남반부.
그 수확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재고를 확보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곡물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남반구의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아주 전문가들은 곡물도 선물로 거래를 하고 그런 경우에 백오데이션이 선물 매수하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곡물 같이 굉장히 좀 정보가 기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루는 기업에 투자하는, 왜냐하면 이 기업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정보를 축적해오고 그런 걸 충분히 콘텐고 백오데이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잘 오랫동안 이해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거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이나 커머더티와 관련된 거는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보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생산업자가 얼마 정도면 생산을 한다고 할지,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될지, 시장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온다 디플레이션 온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컨텐고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백오데이션은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